왜 다 예쁘다고만 하냐? 못생긴 거 살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야, 허?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맥 M1 언박싱 그리고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기존 애플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사실 가장 구입하고 싶었던 색상은 퍼플인데 퍼플은 한 달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블루로 선택을 했어요. 요즘 애플이 특이한 것은 박스에도 그 제품의 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아이맥, 요것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끈조차도 패브릭 같은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도 파란색, 그 모든 게 파랑파랑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이맥을 기존의 아이맥처럼 이렇게 세워서 뜯지만 세워서 뜯으면 안 되고 눕혀놓고 뜯어야 되더라고요. 요렇게 오랜만에 보는 재미있는 패키징. 제일 위에 아이맥이 들어있고 밀게 되면 오 펼쳐지면서 아이맥을 꺼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블루도 예쁜데? 열었을 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터치 아이디가 내장된 키보드, 요것도 멋있고, 야 처음 보는 패브릭 소재의 타입C 라이트닝 케이블, 전원 어댑터. 야 요거는 맥북 충전기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매직 마우스.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건 애플 스티커 2장이 들어있습니다. 연한색, 진한색 이렇게 2장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뒤도 야 이 색 죽이는데? 파란색도 되게 멋있다잉. 그럼 이번에는 사용기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은 실제 모습은 매우 매끈하면서 실물이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폰 12와 비슷한 룩의 느낌, 두께가 이제 핸드폰과 비교될 만큼 매우 얇아졌긴 하지만 기존 아이맥 대비 체감되는 얇기가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데스크톱 시리즈는 전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뒤쪽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심지어 기존 아이맥은 끝으로 갈수록 얇고 중앙이 두꺼워지는 디자인이라서 더더욱 그때도 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아이맥은 옆으로 봤을 때 얇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체감상 그렇게 얇아졌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전면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고 만져보면 매우 매끈하고 지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베젤이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라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쓰면 쓸수록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가 색상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조명에 따라 약간은 블랙이 조금 더 가미된 화이트랄까? 조명에 따라 색의 균일도가 나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화이트 베젤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고 의외로 하단 턱 부분에 있는 유채 색깔의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만약 이게 실버나 스페이스 그레이와의 조합이었다 그랬으면 굉장히 쉐시였을걸요. 그리고 색 조합도 개인적으로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지금 하단, 제가 구입한 건 블루 색상이잖아요. 하단 턱이 파스텔 톤이라면 받치고 있는 스탠드는 조금 더 진한 블루, 뒤쪽을 봤을 때 완전 딥한 블루, 그러니까 세 가지의 색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약간 애플이라면 통일성을 가질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새로운 아이맥에서는 세 가지의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또 특이하게 뒤에 애플 로고도 여기 유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따로 라이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배사올 마운트에 걸 수 있다면 요것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모델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처음에 사진으로는 약간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보면 색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 애플 스토어 가서 여러 가지의 색 조합을 본다면 프로가 아닌 일반 사용자분들은 이걸 사고 싶을걸요? 그만큼 디자인이 꽤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면에 애플 로고가 빠진 것도 이제 몇몇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플은 뭔가 점점 콘텐츠에 집중하고 이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가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2가지 애플 로고 스티커도 넣어줬거든요. 하지만 요것을 여기에 붙이기에는 얘가 조금 커요. 흰색 베젤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그냥 스티커 없이 깔끔하게 쓰는 게 더 좋았습니다. 단자의 구성도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먼저 전원 케이블이 매우 독특하게 아이맥 뒤쪽에서 찰싹하고 맥세이프처럼 붙는 방식입니다. 케이블의 자력은 꽤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힘을 줘서는 쉽게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아이맥이 끌려올 정도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준다면 빠지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아이맥의 경우 파워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코드만 연결하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파워가 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 어댑터가 따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단점이라면 두께를 줄이기 위해 밖으로 파워를 빼버렸고, 책상 위에는 깔끔하지만 바닥은 지저분하거든. 하지만 장점이라면 어댑터에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책상 위를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맥미니 M1은 아이맥이 나오면서 10기가 옵션이 생겼는데, 이 아이맥은 10기가 옵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것을 생각한다면 얘는 프로용보다는 일반 사용자용에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기존 아이맥은 포트가 뒷면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불편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새로운 아이맥은 반은 동일하게 같고 반은 틀리게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뒷면에 전원 버튼은 동일하게 있고, USB Type-C 포트가 4개 들어간 요 포트 구성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넷 3.5mm 헤드폰 잭은 따로 빠졌습니다. 이어폰 잭은 왼쪽으로 돌렸을 때 여기 옆면 사이드에 위치해 있고, 사용하면서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왼쪽으로 빠지니까 확실히 이어폰 잭은 뒤에 있는 것보다 옆면에 위치한 게 더 편했습니다. 특이했던 건 뒤에 있는 USB Type-C 포트 4개인데 이게 2개만 일반적인 USB, 그리고 옆에 2개의 포트만 USB4, 그리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해요. 몇몇 분들께서 가끔 이게 썬더볼트 4라고 오해하시는데, 새로운 아이맥은 썬더볼트 4가 아닌 3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타입C 포트 빼고 나머지를 따로 뺀 이유는 결국 이 아이맥에 대한 두께 때문인 것이죠. 더 특이한 점은 아이맥에서도 어느 정도 급 차이를 뒀다는 건데, 제가 구입한 것은 중급형 모델, 하지만 가장 저렴이 모델은 타입C 포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쓰다 보면 데스크탑 포지션인데 타입C 포트밖에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노트북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맥미니도 타입 A 포트로 넣어줬는데 아이맥은 타입 C 포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두께라면 PC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괜찮은 4K 모니터의 두께였어요. 그리고 키보드, 트랙패드,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아이맥의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한 게 이 구성이 모두 기본 포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키보드와 매직 마우스가 기본 구성품, 여기서 원한다면 추가금을 주고 얘 대신 트랙패드로 선택을 할 수 있고 3개를 모두 포함한 구성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교묘한 게 중급형부터는 터치 ID를 지원하는 키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기본형은 진짜 예전의 매직 키보드 그 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키보드에 대한 경험, 저는 솔직히 얘를 처음에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아졌더랄까. 왜냐? 어차피 아이맥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그렇게 애플이 자랑하는 페이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번 키보드는 오른쪽 위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고 얘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로그인을 할 때 지문으로 쉽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터치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 아이폰에 있는 것과는 달리 딜레이가 좀 느껴졌고, 특히 이 키보드에는 애플의 보안을 위해 많이 신경을 쓰는 것처럼 키보드 내에도 지문 인식의 정보를 담는 물리적인 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즉 내가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아이맥과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대조해서 푸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딜레이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와 진짜 애플이 이런 것도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사용 시 불편했던 건 다시 과제 암살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이제 백스페이스로 누르면서 잘못해서 이제 지문인식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락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랄까. 근데 또 반대로 잠금을 할 때는 또 편하긴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매직 마우스는 왜 아직도 리뉴얼이 되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남기도 해요. 특히 배터리가 다 닳게 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포트가 바닥에 있어요. 미쳤나? 그리고 다른 것은 충전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매직 마우스는 배터리가 다 닳게 된다? 그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구입할 때 트랙패드 옵션으로 구입하려고 했지만 트랙패드로 바꾸게 된다면 배송이 한 달 정도 더 늦춰지기 때문에 그냥 매직 마우스 구성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아이맥은 24인치의 4.5K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얘도 트루톤이 그대로 들어갔고 누가 보더라도 선명하다고 느낄 만큼 화질은 기존 아이맥처럼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딱 봐도 4K 모니터가 32인치까지 나오는데 이게 24인치 안에 우겨 넣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뭐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죠. 그것은 이제 점점 대형 화면으로 가는 추세인데 새로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애매한 사이즈.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사이즈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27인치 정도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지 않았을까요? 왜 4K인데 화질 구지야?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크기를 제외한다면 품질은 아주 만족스럽다. 이래서 사실 가성비가 꽤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이 정도 품질을 보여주는 4K 모니터를 사려고 해도 가격이 꽤 되는데 얘는 여기에 성능이 꿀리지 않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 저희가 아이맥을 사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아이맥 스피커 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수록 약간 플라시보가 깨진 느낌이랄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피커가 마샬의 스탠모어거든요. 요것과 비교했을 때는 최대 출력끼리 비교했을 때는 역시 스피커는 스피커다 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재미있었던 건 소리의 방향이었어요. 얘는 스피커가 하단의 위치에 있어서인지 스피커가 나를 향해 소리가 들려온다라기보다 책상에 놓여져 있는 바닥에 반사되어서 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홈팟처럼 어느 위치에서 들어도 소리가 좀 일정한 듯한 그러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소리의 음색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베이스가 확실히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소리, 이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부밍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는 처음에 들으면 와 진짜 일체형 PC 중에서는 급 차이가 엄청 날 만큼 아이맥의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좋다. 하지만 24인치 요 정도 사이즈에서 스피커의 품질이 괜찮다는 것이지 아마 아이맥 27인치랑 비교한다면 여기서도 급 차이가 확 뛰어날 것이고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걸요. 다음은 성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이 아이맥은 기존에 있었던 애플 실리콘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 맥미니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M1에 대한 한계, 요것은 제가 이전에 리뷰한 맥북 에어 M1 사용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 사용자가 아니라면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랩탑이 아닌 데스크탑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고성능, 그러니까 루머로 들리는 M1X, M2가 탑재되기를 바랬지만 M1 자체가 훌륭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중순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M1 후속작을 본다면 그때는 속이 쓰리기 하겠죠. 지금 당장 보더라도 한 달 뒤에 있는 WWDC에서 새로운 맥북 프로에 대한 루머가 있으니까요. M1 산 사람 특, 사고 켜자마자 하단 아이콘을 광클해서 다 열어보고 혼자 만족감을 느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긱벤치 5를 테스트했을 때는 맥미니나 맥북 에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고 시네벤치 R20을 돌렸을 때 싱글과 멀티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맥북 에어, 맥미니와 비교했을 때 따로 클럭이 더 높거나 아니면 발열로 인해 스로틀링이 더 걸리거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쿨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팬 소음은 기본적으로 얘를 쓰면서 제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팬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파이널 컷으로 영상을 뽑을 때 그때는 팬 소음이 조금 들렸고, 특히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긱벤치로 돌렸을 때는 소음이 전혀 없었는데 시네벤치를 돌릴 때는 팬 소음이 거의 풀로드가 걸리면서 빠르게 돌아가면서 팬 소음이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를 돌릴 때도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멀티를 돌릴 때는 팬 소음이 심했지만 싱글을 돌릴 때는 또 팬이 안 돌아가는, 체감되는 발열의 경우 만져보면 당연히 프로세서가 있는 이 중앙부는 손으로 만져보면 뜨뜻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팬이 돌아갈 때 중앙에 손을 대보면 여기서도 계속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발열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에 계속 손을 대고 쓰는 게 아니니까요. 키보드에 손을 대고 쓰지. 그리고 기타 사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애플의 통일성이 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좀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마이크를 쓰게 되면 주황색, 카메라를 쓰게 되면 초록색의 표시가 뜨게 되지만 아이맥은 카메라를 쓸 때 웹캠 옆에 초록색 표시가 뜨는 것에 비해 마이크를 쓸 때는 이 표시가 전혀 뜨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웹캠의 품질은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화상 채팅을 많이 하는데
아이맥에 내장된 카메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현재 아이맥에 내장된 마이크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로지텍 C920으로 했을 때 화질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물론 약간 지금은 역캠 세팅 같이 이제 자동으로 조금 보정이 되기는 하지만, 얘는 웹캠을 따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내장된 것만 쓰더라도 이제 충분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고, 특히 애플이 디테일이 미쳤다고 생각든 게 뭐냐, 테마가 전체적으로 얘는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도 블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정에서 일반으로 가면 이 아이맥의 강조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주황색 아이맥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게 기본 색상에 맞춰져 있는 걸 보니까 애플의 디테일이 진짜 미친 거지. 그래서 이번 새로운 아이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능이나 발열, 쿨링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이제 애플 M1 거기서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없고, 거의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컸습니다. 특히 새로운 유채색을 적용하면서 이제 조금 프로보다는 라이트한 시장을 많이 노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키보드와 마우스에 이렇게 깔맞춤한 거, 이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 마라, 요거를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실 텐데, 고성능 PC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구입해도 괜찮을 제품이 이 아이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얘는 가성비도 좋죠. 뭐 키보드나 마우스도 기본적으로 쓸만한 게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4.5K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체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맥미니의 4.5K 디스플레이 구입하는 것보다 얘를 구입하는 게 더 싸요. 하지만 추천을 하지 않는 대상은 프로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후속작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특히 이제는 하반기에 얘보다 더 고성능을 탑재한 애플 실리콘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제 좀 성능을 좋은 것을 원한다, 나는 조금 더 프로 같은 이제 시장을 원한다, 이렇다면 지금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아이맥, 그러니까 M1에 대한 후기를 한번 남겨봤는데, 이제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또 신형 아이패드도 제가 빨리 공수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영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분간 애플 스토어 가서 다른 색상도 보잖아요. 그럼 당분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아니 성능이야 M1이 이제 쩐다는 걸 다 알지만, 진짜 일체형 PC인데 성능도 좋고 다 괜찮아요.